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 뉴스파이터가 요즘 핫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사연입니다.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인데, 자, 오늘은 어떤 일일지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오늘은 아내의 행동에 실망했다는 남편이 올린 글의 아하, 내용입니다. 네. 이 남편이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친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형제라고 하는데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볼 사이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얼마 아이고. 전에. 다행히 남편 입장에서는 장례식장에 이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내가 3일 동안 이 장례식장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첫날만 왔다가 나머지는 그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날만 오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몇 살인데요? 아이가 3살이라고 합니다. 3살이라서. 남편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또 이제 아내를 배려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말을 들은 아내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왜요? 알고 보니 아내가요, 며칠 전에 이 남편과 가려고 당일치기 일본 여행을 예약을 해놨는데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 예약을 취소하기가 싫었던 거죠. 아하, 당일치기 일본 여행을 예약을 해놨는데 첫날 이 보통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좀 이 아이도 있고 하니까 뭐 사흘 내내 지키기는 어려울 거고 그냥 첫날만 좀 왔다가 그래도 이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 오실 텐데 그래도 이 얼굴은 비치고 또 이렇게 이 조의를 표해야 될 거 아니야. 아마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부인이 나 지금 친구랑 당일치로 일본 여행 예약해놨어.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상중에도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상중이잖아요. 물론 아내분의 직접적 관련 있는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남편의 아버지의 형제분이 지금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3일을 다 빠진 건 아니고 네. 3일 중에 하루만 빠져서 여행을 가면 되지 않냐라는 입장이고 아하.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래도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를 비울 수 있겠냐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3일장 중에 첫날은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3일 첫날은 이 아내분이 갔나 봐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 아마 사흘장 중에 3일장 중에 둘째 날에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리고 남편 집 그 아버지의 형제분 그쪽이 상중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빈소에는 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뭔가 이 자중하고 좀 뭔가 이 애도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소 변호사님. 네. 그럼 진짜 여행을 이 아내분이 가긴 갑니까? 제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정확하게 이 어떤 사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게 돌아가신 분과 이 남편이 얼마나 가까웠나. 네. 이게 보니까 아버지와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남편과 개인적으로 교분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사망 원인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물론 모든 그 사망과 죽음이 슬프고 애통한 겁니다만 네. 그중에서도 특히 또 이제 그 돌아가신 원인에 따라서는 네. 결국 더욱 더 슬픈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고 네. 또 세 번째는 아이를 또 이 아내가 아이와 함께 이제 가는 건지 네. 아니면 아이는 남편한테 맡겨놓고 혼자 가는 건지 네.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남편도 보면은요. 네. 이제 3살 된 아이가 있으니까 아내는 네. 이제 첫날만 잠깐 인사드리고 가고 네. 그다음에 오지 말아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처음부터 아내가 나 뭐 상황이 이러니까 안 가겠다, 못 가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안하니까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처음부터 나는 뭐 이런 일이 있지만 당연히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 남편 입장에서도 정말 이거는 서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사연을 저희가 다 읽어봤어요. 일단 그런데 결국 아내는 여행을 갔다 옵니다. 일본 여행 당일치기로 갔다 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입장에서는 예약을 미리 다 했대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이수준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이 사연을 올린 이 분은요, 남편분은 이랬답니다.
아니 여행비 그거 얼마 한다고 당일치기로 가는 거 다음에 가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 면세점 물건 다 사놨어. 다 사놨단 말이야 이번 여행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거 다 어쩔 거야 그러면? 그랬더니 남편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답니다. 어이상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해볼라 갔다 와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해 안 된다. 어떻게 상중에 남편 가족 상중에 여행을 간다 그러니?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성분이 이제 드디어 폭발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한테 뭐라는 거야? 라고 따졌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 예전에 장인어른이 1년 넘게 투병 중일 때 기분 전환 겸 콘서트를 가자고 표를 예매했었나 봐요. 남편분이 아내를 위해서. 장인어른이 투병 중이시니까. 그런데 예매했다가 취소했던 일을 꺼내면서 남편을 나무랐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와 여행을 이 아내분이 떠났대요. 당일치기 일본 여행. 그리고 남편은 직장 출근 후 퇴근 후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상당히 섭섭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뭐 자기 아버지 아프실 때는 나보고 놀지도 못하게 하더니 어쩌면 이번에는 그렇게 혼자 놀러 가느냐 이게 이제 그 불만의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하루는 일단 상가에 갔었고 그리고는 아이가 3살짜리가 있기 때문에 상가에 3일을 내리다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서 아이를 보나 일본으로 가서 아이를 보나 3살짜리 아이 데리고 여행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여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결국은 이 여성분은 아마 면세점에서 쇼핑한 걸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목적이 더 분명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 네. 사실 뭐 경제적으로 여유도 빡빡하고 아이 키우느라고 힘이 들었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뭐 면세점에서 좀 싼 맛으로라도 쇼핑을 하고 그걸 좀 받고 싶다는 아내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은 네. 그러면 서로 간에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위약금 문제도 있고 막 그런 거 진짜 많이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혹시라도 최명기 원장님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 아내의 행동이 서운했던 점이 뭔가 남편분의 가까운 남편분의 아버님이 그렇게 아꼈던 동생이라는데 너무 이 아내가 남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게 서운했던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애매하게 낯선 사람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을 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네. 엄마 뭐 친척들이나 그런 엄마의 간섭으로 멀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깔끔한 분들이 있어요. 당신도 별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빼고 나서는 우리 어떤 모임에도 안 가도 돼. 네. 대신 나도 안 갈 거야. 아하. 서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한 어떤 피장파장인 거죠. 네. 그런데 남편은 이제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랑만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다 그러면 남편이 원망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다름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만약에 그 장인어른의 이제 이 기분 전환 콘서트에서 이제 아내가 화가 났었던 경우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투병이어서 이렇게 슬픈데 그게 그렇게 콘서트 같은 거로 될 것 같느냐는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결국 원하는 거는 네.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 병실에 당신이 가서 네. 같이 가지고 그런 거니 그게 안 됐을 거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아팠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그 무슨 친척엔 이렇게 하게 되는 당신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 있었을 수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남편이 그 돌아가신 분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랑 굉장히 친해서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맨날 예를 들어서 뭐 돈관계가 얽혀져 있다든가 네. 아니면 맨날 마셔서 막 아버지랑 그분이랑 뭐 사촌끼리 어울려서 술을 마시느라고 맨날 늦게 들어왔다거나 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술을 마시면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친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별로 좋지는 않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의 입장에서 결혼은 시댁과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하는 거고요. 네. 남편의 입장에서 결혼도 기본적으로 아내와 하는 거지 어떤 장인 장모님과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존중해 주는 게 좋고요. 네. 서로는 먼 관계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가 망가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요, 이수정 교수님. 네. 사흘장 중에 아니 하루 그 아이 3살 애기 데리고 하루 조문 갔다 오면 됐지. 아니 그러면 그 사흘장 때문에 내 일상생활도 포기해야 되는 거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행을 예약을 안 해놨으면은 저 같으면 그냥 아이 셋을 데리고 사흘장을 와쏘가쏘 하면서 계속 얼굴을 비쳤을 걸로 보여요. 아.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이제 그 장례가 예정돼 있는 장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거고. 네. 여행은 이미 예약을 한 거고 아하. 문제는 여행만 예약한 게 아니라 면세점을 가서 쇼핑을 해서 그 정해진 날짜에 꼭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이제 예정된 일들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이 젊은 이제 주부는 생각했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지어는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뭐 굳이 이렇게 불만까지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시댁 일이니까 이게 네. 이렇게 해서 분란이 생기면은 네. 두고두고 이제 말썽이 되니까 아하. 저 같으면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요, 남편분 입장에 공감하는 분과 아내분 입장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갈렸습니다. 먼저 홍수민 아나운서가 남편의 입장을 좀 두둔하고 이해하는 그런 댓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이 상대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신 건데 어떻게 여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남친이었으면 몰라도 같은 가족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발 역지사지로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라. 만약에 아내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여행 간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글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냥 슬퍼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행은 좀 눈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글도 보였습니다. 그럼 반면에 아내의 입장을 두둔하고 이해하는 댓글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손수호 변호사님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내의 공감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하. 또 들어보시면 이게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이게 친구하고 이제 다 계획 세워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건데 네. 갑자기 남편 쪽 상으로 이제 취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아하. 글이 일단 네.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남편은 굉장히 좀 친분이 있고 가깝게 느꼈을지 몰라도 네.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친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렇다면 첫날 가서 문상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네. 뭐 이런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요. 네. 우리나라 문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왜 남편 쪽, 그러니까 그 시댁 쪽 친척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문상 가야 되고 또 그 상 중에는 무조건 자기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게 남편이 서운하고 또 이게 남편이 지금 여행 간다는 게 서운해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내는 또 반대로 여행을 못 가면 또 서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 쪽 말만 들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너무나 남성 위주적인 거 아니냐라는 말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또 해결책이 또 하나 올라왔네요. 네. 이 시댁 몰래 여행 갔다 와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 제시까지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요, 뭐 제가 마지막에 웃어서 송구합니다만 이 얼마나 고민되시니까 올리셨겠어요. 그런데 참 이거 뭐 제가 뉴스파이터가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참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힘드네요. 정말로 이 변수, 이 뭔가 갈등의 변수가 곳곳에서 터지는 걸 보니까 정말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분이 어떻게 지금쯤은 화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화해하셨다면 그 사연도 뉴스파이터에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